안녕하세요. 야너비의 김현우입니다. 2021년 수능 예합과 손해배상이라는 사회 법지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지문이 간결해 보이지만 실제로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으로 돌아왔을 때 이 관련된 부분을 읽고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지문의 논리적 흐름을 바탕으로 그 문제 또는 선택지와 관련된 내용을 추론까지 해봐야 됩니다. 즉, 문제를 풀기 위해 지문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할 때 이 지문은 매우 불친절한 지문이에요. 하지만 이번 영상이 2021년 수능 지문이잖아요. 합평, 모평 지문이 아니라 최근 수능 기출 지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어렵다 하더라도 천천히 여러분들이 잘 따라온다면 이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장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 채권의 정의를 줬죠? 채권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사회지문에서의 채권은 주식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가나 아니면 회사가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국채나 회사채, 즉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를 모아서 투자금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사업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채권, 주식 같은 거라면 법지문에서의 채권은 뭐다? 권리입니다. 권리예요. 어떤 권리요?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우리가 이제 채권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를 A라고 해볼게요. 다른 사람에게, 얘를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가 B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 한다? 채권이란다. 그러면 이 A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채권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다른 사람인 B는 뭐가 되냐면 채무자가 돼요. 의무를 가진 채무자가 됩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하고, 자, 지금부터 용어를 정의해 줬어요. 지금부터 급부는 뭐다? 특정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지문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급부라는 단어가 계속 보일 거예요. 이런 급부가 보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특정 행위가 쉬워요? 급부가 쉬워요? 우리 글을 읽을 때 특정 행위가 훨씬 더 잘 와닿죠. 그래서 급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특정 행위로 돌려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지문을 계속 읽어 내려가야 이 지문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여러분들은 풀어서 읽어줘야 돼요. 조금 힘들더라도. 자, 계속 가볼게요.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 이 급부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뭐란다? 채무라고 한다. 자, 지금 여기서는 채무의 정의가 나왔죠? 채무는 특정 행위를 해 주어야 할 의무. 해야 할 의무. 이거를 우리는 채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권리, 그 다음에 채무는 의무인 거죠. 그쵸? 채권은 권리고 채무는 의무예요. 그리고 이 채권, 즉 권리는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거고요. 그쵸? 급부를 요구하는 겁니다.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무는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죠. 해주는 겁니다. 해주는 걸 우리가 채무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만약에 A가 채권자인 A가 채무자인 B에게 1억을 빌려줬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채무자인 B가 채권자인 A에게 내가 한 달만 딱 쓸 테니까 1억만 빌려줘. 대신 한 달 지나서 내가 원금 1억과 이자 1,000만 원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B가 A에게 돈을 빌렸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A가 B에게 뭐 할 거예요? 돈 줘라고 요구하겠죠. 원금과 이자 내놔. 그래서 1억 1,000만 원 내놔. 이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이게 채권. 그러면 B는 당연히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당연히 B가 A에게 원금과 이자를 줘야죠. 이거를 우리가 급부를 이행했다는 거예요. 급부 이행이라는 건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 급부 이행 보이시죠? 그쵸?
급부이행이라는 게 특정 행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줬다는 겁니다. 이러면 채권은 없어져요. 즉 채무자가 의무를 다하면 당연히 채권자의 권리는 소멸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변제라고 합니다. 변제. 물론 이 지문에서 변제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거 채권과 채무와 관련된 다른 기출문제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또 변제라는 용어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장 가볼게요. 채무자가, 자, 이제 채권이 아니죠.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즉 채권자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즉 특정 행위를 해주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그쵸?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급부를 이행했으니까 채무, 의무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채권도 권리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 한다? 변제라고 한다. 급부는 1번 재화나 2번 서비스 제공인 경우도 있지만 모두 있어요. 3번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나 더 있다는 거죠. 포함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둘게요. 왜냐하면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노란색으로 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리 표시만 좀 해놓을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문단 가볼게요. 민법상의 권리가 채권이죠, 지금.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1번.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으로. 이때 요건이라는 게 필요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조건. 만약에 법률로 정해진 요건이 3개다. 그러면 계약 없이 그 3개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약 없이 그러니까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도 이 권리는 발생하지만 대개 2번 일반적으로는 계약의 효력으로 이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권리 발생을 두 가지로 제시했죠. 첫 번째,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 충족, 필요 조건만 충족하면 권리가 발생할 수 있고 2번, 계약을 통해서도 권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권리가 발생한다. 채권이 발생한다. 왜? 채권은 권리니까. 자, 그러면 얘가 대개라고 했으니까 일반적. 얘가 예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뭐뭐이기도 하지만 대개 뭐뭐로 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나오면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느껴지죠. 그쵸? 계약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뒤에서 계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화제를 잡을 때 처음에 첫 번째 문단을 읽었을 때 우리가 이제 채권, 채무 이런 용어가 나왔어요. 그쵸? 요 정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화제가 채권 채무인가? 처음에 그렇게 화제 논점을 잡았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 채권 채무 중에 요 채권에 초점을 잡고 채권 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채권 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채권 발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1번, 2번. 근데 1번, 2번 중에 어디에 초점을 잡아요? 지금 계약에 초점을 잡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의 화제가 계약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논점이 계약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거고 그러면 앞에 1문단은 뭐예요? 이 논점을 설명하기 위한 이게 정보가 되는 거죠. 정보부터 이렇게 뿌려주고 우리한테 지금 계약으로 초점화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 지문은요. 화제 지금 논점이 계약 아니에요. 예약입니다. 예약이 세 번째 문단 나와요. 계약을 또 세분화시키거든요. 그래서 계속 구체화시키면서 논점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미지로 그린다면 이렇게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예약인 겁니다. 예약 여기가 채권 발생
그리고 여기가 채권 채무. 요런 구조예요. 그래서 채권 발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2번에 초점을 잡을 거야. 요게 계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약 안에서 또 예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이 지문의 논점, 화제를 잡을 때는 3문단까지 읽어야 돼요. 조금 어렵죠, 그렇죠? 대신에 이렇게 초점화 시켜서 우리가 화제나 논점을 구체화시키는 지문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이제 초점화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화제를 제시할 때 초점화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계약이란, 자, 계약의 정의 한번 볼게요. 계약이라는 건 권리 발생, 채권 발생, 권리 발생이라는 건 채권 발생입니다. 채권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라는 건 의사 합치를 줄인 거예요. 의사를 합치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파는 사람, 만약에 매도자고 B가 사는 사람, 매수자면 A가 B에게 나 이 물건 팔 거야. 그러면 B가 A에게 그럼 내가 이 물건 내가 살게. 그러면 서로 의사가 합치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계약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발생한다?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즉 얘가 B에게 물건을 주고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물론 계약은요 권리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도 발생해요. 다만 지금 여기서는 그냥 권리 발생 등이라고만 해놨죠. 실제로는 이 통에 의무 발생도 들어가는 겁니다. 권리와 의무는 항상 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자,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의사 합치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즉 채권 발생, 권리 발생, 채권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 부분 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두겠습니다.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을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뒷부분에서 이어질 부분이 있어서 지금 미리 표시해 두는 거긴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미리 우리가 추론 한번 해볼게요. 먼저, 계약이 성립하면, if죠. 그쵸? 자, 그러면 만약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겠죠. 계약이 성립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요거 하나 우리가 반대 추론할 수 있고요. 뭐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요 원칙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원칙이라면 당연히 뭐도 있어요? 예외도 있겠죠. 그 예외가 뭡니까? 계약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권리 발생, 즉 채권 발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 때문에 노란색 표시해 주는 거예요. 요게 인정되지 않는 예외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 나오면 그때 다시 제가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두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권리 발생들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계약이 성립하더라도 이렇게 원칙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당장 필요한 제한이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자, 여기서 당장 필요한 1번 제와 2번 서비스는, 하지만 여기서 뭐도 있어요? 3번도 있을 겁니다. 여기 3번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댔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빠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당장 필요한 제와 서비스 그 외의 내용의 제공을 급부로 하는, 급부가 뭐라고요? 특정행위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자, 계약을 성립시켜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자, 당장 아니죠. 미래에 필요로 할 수 있는 제한이나 서비스라면 1번, 2번, 그 다음에 여기 3번 여기 들어갈 겁니다. 그 외에 거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당장은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 미래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 그러면 지금 색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 그러면
요 두 개가 어때요? 다르죠. 이걸 느껴야 돼요.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문장 구조를 맞춰줬으면 여러분들이 반응하라고 이렇게 맞춰준 거거든요. 뭐뭐 시켜 확보, 뭐뭐 권리를 확보. 자, 그럼 요걸 정리해보면, 자, 재화나 서비스. 물론, 여기에 그 외에도 있을 겁니다. 얘네들이 당장 필요한 게 있고, 미래에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필요한 거는 계약을 성립시켜서 그냥 확보하면 됩니다. 계약을 성립시켜서 확보하면 돼요. 그럼 계약을 성립시키면 뭡니까? 지금 뭘 확보한다는 거예요? 계약을 성립하면 권리 발생이죠. 채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약 성립하면 채권 발생이에요. 권리 발생, 채권 발생. 근데 미래는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얘는 바로 계약 성립이 아닙니다. 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자, 이를 위에 우리는 뭐 한다? 예약을 활용합니다. 요 미래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지금 예약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예약을 둘로 나눌 거예요. 일상에서의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그럼 일상에서의 예약과 법적인 관점의 예약은 다르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예약을 다시 둘로 나눠볼게요. 일상에서의 예약이 있고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이 있는 거예요. 자,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 이 승차권이나 승차할 수 있는, 기차를 탈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매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뭐다? 계약인 겁니다. 얘는 그냥 계약이에요. 얘는 그냥 계약인 겁니다. 예약이 아니에요. 그쵸? 얘는 그냥 계약인 거예요. 법적으로의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 의사를 합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즉 채권이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이것도 계약인 거예요. 이것도 계약은 맞아요. 계약의 일종이 됐으니까 계약은 맞는데 제한화 서비스 제공을 급부, 특정 행위로 하는 다른 계약인 요 계약과 다른 계약인 거예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러면 아까 예약에서 요 미래에서 필요할 수 있는 제한화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잠시만요. 자, 권리가 발생, 요 부분이네요.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이때 이 권리는 무슨 권리인 거예요?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이 권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계약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즉, 요 계약이 가계약인 거예요. 얘가 가짜 계약, 가계약인 거고 이 계약에서 우리는 뭘 계약하는 거예요?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 채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채권 발생하기 위해서 미리 계약을 하는 거. 이게 가계약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다? 예약이라는 거죠. 이게 여기 이 지문에서 말하는 법적인 예약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어렵긴 한데 27번에 답이 나와요. 27번에 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중에 이제 27번 문제 풀 때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일상에서의 예약이 계약이라 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일상에서의 예약은 실제로는 계약이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계약과 이 계약은 다른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계약이 당장 필요한 계약이라면 얘를 여기서 설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미래에서 예약 설명하고 그 예약에서 일상적인 예약,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 둘로 나눈 다음에 일상에서의 예약은 계약이다. 그 다음에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가계약, 즉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다 일종의 계약이다. 계약 중에 하나다. 일종이다. 계약의 일종이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지어놨어요. 만약에 이 계약이라면 지문에서 여기서 얘기했을 겁니다. 즉, 이게 차이점이 되는 거죠. 자, 얘는 그냥 계약인 거고, 그쵸? 얘는 그냥 계약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가계약인 거예요. 본계약을 위한 가계약. 그럼 얘는 그냥 가계약이 아닌 거죠. 그럼 얘는 차이점이에요. 차이점이 발생했다면 이 둘 사이에 뭐도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도 있다는 겁니다. 차이점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공통점이 없는데 차이점이 발생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상에서의 예약과 법적인 예약은 결국 둘 다 미래에 일어나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27번에 답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렇게 표시해 놓고 나중에 27번 문제 풀 때 제가 요거 끌어다가 다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 가볼게요. 자, 요거는 조금만 이렇게 좀 치우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자, 예약은, 자, 이제 예약을 초점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예약은 이제 초점화시키는 겁니다. 예약은 예약상의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즉, 채권의 법적 성질에 따라, 뭐뭐에 따라, 이게 기준이에요. 자, 예약상의 권리자가 가지는 이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서 예약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약이 두 가지가 있대요. 자, 먼저 첫 번째,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입니다. 얘는 보라색으로 제가 표시해 볼게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자, 이 채권의 급부 내용, 특정 행위는요, 예약상의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 하는 거예요? 승낙하는 겁니다. 노란색. 이 채권의 첫째 채권을 발생시키는 이야기다. 요 채권의 그쵸? 급부 내용은 뭐다? 승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뭐라 했어요? 급부는요, 제한화 서비스 제공의 경우도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댔잖아요. 그 외가 뭡니까? 승낙인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승낙이 되는 거죠. 급부 내용에서 승낙이 나왔으니까요. 앞에서 제한화 서비스하고 승낙은 다른 거잖아요. 그쵸? 자, 회사의 급식 업체 공모에 따라, 자, 이제 사례를 줍니다. 급식 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돼요. 이때 예약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요 계약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계약이 성립돼야 되죠. 이에 따라 자, 묶을게요.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이게 본계약의 내용이에요. 이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당연히 의무를 져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가계약을 해요. 가계약을 해서 우리 회사에 급식업체를 공모합니다. 선정되면 저희가 본계약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여러 급식업체들이 공모에 다 나섰겠죠? 그리고 이 회사에서 한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예약인 거예요. 이제 본계약을 하겠다는 예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 보통 이제 전화로 하겠죠. 그쵸?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담당자끼리 실무자끼리 만나서 뭐 미팅을 하든가 그렇게 먼저 가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선정된 업체가 급식 제공하면 회사가 돈을 주기로 하는 본계약을 이제 본격적으로 쓰는 거죠. 요게 첫 번째 예약입니다. 자, 둘째는 두 번째 예약이에요.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입니다.
요거는 다시 똑같이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뭘 발생했어요? 채권을 발생했고요. 여기서는 뭘 발생했어요? 예약 완결권을 발생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예약입니다. 예약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첫 번째 예약 같은 경우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거고, 두 번째 예약은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둘로 나눈 거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거냐, 아니면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거냐. 이게 권리의 법적 성질인 겁니다. 여기서 채권도 권리고요. 예약 완결권도 권리입니다. 둘 다 권리긴 한데 권리가 다른 거예요. 자,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본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러면 아까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발생으로 목적하는 게 뭐였어요? 지금 예약이었잖아요. 법적인 예약이었잖아요. 그래서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 이게 뭐예요? 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예약은요, 채권을 발생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본계약을 성립하겠다고 그냥 의사만 표시한 거예요. 의사 합치가 아니에요. 그쵸? 사겠다, 팔겠다 그런 합치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의사만 표시한 겁니다. 그럼 바로 본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 완결권은 뭐가 없느냐면 채권이 없어요. 채권이 없는 겁니다. not. 그쵸? 얘는 채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보세요. 계약이 성립하면요,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채권 발생했네요. 그쵸? 그런데 원칙이 됐으니까 예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계약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권리 발생,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게 이건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거도 뒤에 문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인트로 할 때 말씀드렸듯이, 소개할 때, 이 지문 소개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지문이 굉장히 불친절해요. 불친절하면서 문제를 풀 때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들어왔을 때 내용을 생각하고 문맥적 맥락에 따라서 논리적 추론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다시 곰곰이 이렇게 지금 인강 요거를 잠깐 스톱하고 곰곰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요게 납득이 됐으면 다시 이제 이어서 듣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족 행사, 이제 다시 예시죠.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장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자, 예약 완결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면 바로 의사 합치 없이 바로 그냥 본계약이 성립되어 버리는 거예요. 따로 본계약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이제 음식 갖다 주세요 하면 바로 그냥 바로 본계약인 겁니다. 그래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서 내 채권이 발생한다. 바로 그냥 본계약이 바로 시작된다는 거죠. 본계약이 바로 성립되는 겁니다. 여기서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본계약에 대한 채권 발생이고요. 요때 채권은 본계약을 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냥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냥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채권과 요 채권도 또 다른 채권이에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예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했고요. 지금부터 같은 논점에 대한, 예약에 대한 같은 논점에 대한 이야기는 맞지만 논점이 바뀝니다. 지금부터 문제점과 해결책 구조예요. 자, PS 구조입니다. 그래서 논점이 좀 달라진다라는 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약의 기본적인 이야기였고요. 예약의 기본적인 이야기고, 여기서부터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 문단 가볼게요. 예학에서 예학생의 급부, 특정행위죠. 예학생의 특정행위나 보험계약상의 급부, 특정행위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1번 예학생의 급부나 2번 보험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약 유형에 따라 아까 우리 예약 유형이 두 가지가 있었죠. 뭐뭐에 따라 기준이죠. 이때 1번이 뭡니까? 요 첫째,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두 번째가 뭡니까?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었습니다. 그때 발생하는 문제 양상이 다르대요. 일반적으로 급부, 특정 행위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 자, 이거는 급부가 이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 잘못인 거예요? 채무자의 잘못인 거죠. 급부가 이행. 우리 아까 1문단 기억나시죠?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게 채권, 특정 행위를 해주는 게 의무. 그때 특정 행위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급부 이행이라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채무자는 자,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그러면 이건 누가 안 한 거예요? 채무자가 안 한 거죠. 채무자가 하지 않은 겁니다. 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래서 그쵸.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가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뭐뭐는 한은 뭐뭐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가정문이거든요. 이것도 못한다면 책임 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대칭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자신의 고의나 가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했다면, 그쵸? 증명하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지지 않겠죠. 하지만 자신의 고의나 가실에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채무자가 그렇게 증명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 채무자가요. 자,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이때 원래 급부 요게 예학생의 급부죠. 그쵸? 여기 만약에, 뒤에 문제에서 보면 이제 머리 깎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원래 급부 내용은, 그 시간대 내가 가면 내 머리를, 잘라줘. 그죠? 커트해줘. 그런 게 이제 급부 내용일 건데,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 생긴 겁니다. 그럼 책임을 지고 당연히 뭐 해야 된다? 돈으로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게 됩니다.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줘야 되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게 문제점이죠. 채무 불이행을 하면 해결책 뭐 한다고요? 손해배상 채무를 한다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점과 해결책.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타인이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타인이 고의나 가실로 예약상의 권리자, 채권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이때 다른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금 채무자도 있지만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자, 여기 뭐예요? 본계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방해 때문에 이행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게 요거고요. 그렇죠? 예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게 지금 요 부분이 있고 요 부분 채무불이행 책임. 그 다음에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 요게 권리 실현을 방해한 겁니다. 예약 권리자의 권리 실현을 방해한 거예요. 예약상의 권리자는 그에게도 이 타인에게도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물을 수 있어요. 법률에 의하면 자, 요게 이제 문제점, 그 다음에 이제 해결책 이야기 하겠죠. 자,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고의나 가실로 인해 타인에게, 이때 타인 조심해야 돼요. 요때 타인이, 요 타인 아닙니다. 요때 타인은 채권자 얘기하는 거예요. 맥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피해자가 되는 거죠.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고, 요 누구든이 타인, 얘가 이제 가해자가 되는 거죠.
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이 되면, 자, 1번 피해를 끼친 행위를 하고 2번 그 행위가 위법성이 인정까지 된다면 이게 필요 조건. 1번, 2번 두 분 다 만족해야 됩니다. 얘가 필요 조건이에요. 둘 다 만족한다면 가해자는 누구든 타인 가해자는 피해자 채권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책임이 성립하여 그죠?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해서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얘도 똑같이 돈으로 배상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배상 책임. 얘도 배상해야 돼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야겠네요. 그래서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돼서 뭐 한다고요? 배상해야 된다고요. 이게 해결책이죠. 자,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이때 예약 상대방이 요 1번 첫 번째 요 얘기하는 거죠. 요 사례 상대방이나 방해자는 2번 요 상황 얘기하는 거죠.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배상을 하면 어차피 손해배상은 공통점이잖아요. 여기서도 손해배상을 하고 그렇죠? 돈으로 여기서도 돈으로 손해배상하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은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둘 중에 한 명만 이 채권자에게 즉 피해자에게 돈으로 배상만 하면 둘 중에 한 명만 배상해도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이 동일하다. 이때 특정 행위를 하는 게 뭐예요? 돈으로 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부 내용, 즉 특정 행위의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채권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하면 채무 의무는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점과 해결책 구조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지문이 마무리가 됐네요. 네,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 없어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추가 합의. 자, 우리 계약은 뭐예요? 지금 여기 계약이라는 건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의사 합치로서 그쵸?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의사 합치대로 권리, 채권이 발생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권리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한다 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합치부터 있어야 돼요. 당사자들 간에 의사의 합의가 있고 그래야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면 채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했다면 이미 그 전에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굳이 추가 합의 없어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채권은 뭐한다? 발생하는 것이 어떻다? 원칙이다. 적절한 선지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사자의 합의가 선행돼야지만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더 추가로 합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합의가 다 끝난 상태니까요. 2번 제한화 서비스 제공 등을 대상으로 권리 외에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한다. 요거 아까 했던 요거죠.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외의 내용이 뭐였어요? 여기서 보면 승낙이었죠. 그렇죠? 급부 내용은 승낙하는 것이다. 그래서 급부는 제한 서비스 제공이도 있지만 뭐도 있다? 승낙도 있다. 요렇게 제가 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적절한 선지네요. 자, 3번. 자, 3번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추론이에요. 예약상의 권리자는 본계약상의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자, 이 선지가 추론 선지입니다. 그러면 예약상의 권리자라 했으니까 우리는 예약을 두 개를 나눈 요 3문단, 요 A 부분을 봐야겠죠. 그쵸? 여기를 보면 좀 지울게요.
첫 번째 예약이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었어요. 그쵸? 자, 여기서 보면 예약상의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약상의 권리자가 본계약의 성립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쵸? 요구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채권은 발생하지 않겠죠. 예를 들면, 자, 회사가 급식업체 공모를 했어요. 그리고 A라는 특정 급식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 A, 급식업체 A, 그 급식업체가 당연히 이때는 예약상의 권리자가 되겠죠. 급식업체 A에게 당신하고 계약하겠다 했더니 이 급식업체가 생각해보니까 저희는 그쪽 회사랑 거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채권은 계약은 성립되지 않을 거니까,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거니까 당연히 예약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죠?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겠죠. 그렇죠? 예약을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본계약은 성립되지 않을 겁니다. 왜? 급식업체가 노라고 했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예약 완결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예약상의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켰다는 의사 표시하는 것만으로, 그 말은 뭐예요? 예약상의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그러면 본계약은 성립되지 않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특정 중국집에 예약을 하는 겁니다. 저희 언제까지 거기 갈 테니까 가겠습니다. 짜장면 20그릇 좀 준비 좀 해주세요. 12시까지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본계약이 깨지죠. 물론 그 식당은 물론 짜장면을 준비한다고 이제 손해를 받겠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본계약의 성립 여부는 무엇이 결정한다? 예약상의 권리자가 결정한다. 적절하네요. 이런 걸 이제 대칭 출원. 를 요구한 선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다. 이걸 우리가 앞에 1문단에서 제가 변제라고 했었죠. 1문단에서 설명했던 거고요. 그럼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불법 행위의 책임입니다. 우리 아까 문제적 해결책에서 두 가지 문제점과 두 가지 해결책 봤잖아요. 첫 번째 문제점이 뭐였어요? 채무 불이행 책임이었죠. 그렇죠? 채무 불이행 책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었어요? 요거 불법 행위의 책임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나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선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불법 행위 책임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국한된다. 아니죠? 당사자가 아니라 누구든. 타인도 포함입니다. 물론 여기 채무자도 포함될 거예요. 채무자도 포함될 겁니다. 뒤에 보면 이제 그 미용실 얘기가 나오거든요. 미용실 얘기가 나오는데 그 미용실에서는 이제 타인이 지금 이 채권자가 예약을 했는데 타인이 그 시간대 머리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법행위 책임이 되는 건데, 물론 그 미용실 같은 경우는 채무 불이행 책임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막는 거예요. 예약상의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고의상 방해할 수도 있는 거죠. 방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미용실을 그때 3시에 예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용실 예약했기 때문에 이제 3시에 맞춰서 미용실을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2시 45분인가 막 열심히 운전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하고 이제 끝마치고 이제 집 빨리 가서 이제 머리 하려고 가고 있는데, 2시 45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미용실에서. 지금 파마 예약자가 너무 많아서 커트는 할 수 없다고. 뜬금없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그 시간대 예약했는데 그럼 커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펌 때문에 제가 지금 예약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 나빠서, 그렇다고 이제 뭐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그 미용실에 안 갔거든요. 근데 그 미용실에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채무 불이행 책임보다는 오히려 불법행위 책임이겠죠. 제가 가진 권리의 실현을 방해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타인 포함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그 책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7번 가보겠습니다. 기억.
기억이 기차 탑승을 위해서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매하는 것. 자, 요거와 관련된 문제인데, 자,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부분도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A가 있고요. KTX가 있어요. 그러면 A에게 권리가 있고 KTX에게 의무가 있겠죠. 그리고 권리와 의무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A에게 권리만 있지는 않습니다. A에게 의무도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KTX도요. 의무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얘네들도 권리 가지고 있어요. 자, A가 KTX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뭐예요? 기차 탑승 요구를 하는 거죠. 이게 채권이에요. 그렇죠? 기차 탑승 요구하는 게 채권. 그러면 KTX의 의무는 뭐예요? 당연히 승차를 시켜야겠죠. 기차를 태워줘야 됩니다. 이게 KTX의 의무예요. 자, A가 KTX에게 가지고 있는 의무는 뭐예요? 당연히 돈을 줘야죠. 승차권을 사야 되니까요. 그리고 KTX가 A에게 가지는 권리는 뭐예요? 돈을 요구해야 됩니다. 승차권 구매하려면 돈 주셔야 돼요. 이게 권리겠죠. 항상 그래서 권리와 의무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맞는 거 아니야? 기차 탑승 채권 아니야? 기차 탑승 채권 아니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채권이라는 건 아까 뭐였냐면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가 채권이었죠. 그리고 특정 행위를 하는 게 채무였습니다. 여기서 특정 행위가 뭐였어요? 급부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이란 건 급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A의 권리는 기차 탑승을 KTX에게 요구할 수 있죠. 그럼 기차 탑승이 채권입니까? 아니죠. 급부죠. 이해되시나요? 급부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특정 행위를 요구한다는 건 급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급부는 기차 탑승이에요. 그러니까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얘는 급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그렇죠?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문장을 정확하게. 그 다음에 그래서 요 부분 틀렸고요. 요 부분 틀린 걸로 잡지 말고 우리 요렇게 잡을게요.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요걸 틀린 걸로 잡을게요. 기차 탑승은 급부입니다. 그쵸? 얘는 급부예요. 그리고 뒤에도 틀렸어요. 근데 뒤에가 좀 쉬워서 답이 1번이 답이 아니라는 게 좀 쉽게 느껴질 건데,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 자,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 돈 지불이 채권입니까? 아니죠. 돈 지불은 A의 의무잖아요. 이건 채무예요. 그쵸? 채권이 아니라 채무입니다. 돈 지불은. 그래서 1번이 뒷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틀렸다고 확실할 수 있는데 요 앞부분 잡기가 좀 힘들어요. 앞부분 잡는다는 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독서는요. 그래서 앞뒤 둘 다 틀렸다. 자, 2번.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자, 요건 어떤가요?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자, 기차를 탑승하지 않았어요.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한 의무? 지금 기차를 탑승하는 건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A잖아요. 그쵸? 기차 탑승은 A입니다. 그것은 의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뭘 포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채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안 탔잖아요. 자, 기차 탑승을 요구해야 되는데 기차를 탑승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권리를 포기해버린 거죠. 자신의 권리를요. 그래서 2번 적절하지 않네요. 그 다음에 3번. 자, 요게 답이 3번이에요. 답이 3번인데 답의 근거가 아까 여기서 나옵니다. 답의 근거가 요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자,
아까 뭐라 했어요? 일상에서의 예약은 계약이라 했었죠. 그쵸? 지금 요 기차가 요 부분과 관련된 거잖아요. 지금 기차 얘기가. 그쵸? 그러니까 계약을 성립시킨 건 맞아요. 얘도 계약이라 했으니까요.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한 것이다. 이게 지문에 없어요. 이게 지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순착본 구매도 이것도 미래야? 미래는 이것만 미래 아니야? 법의 관점에서의 계약, 본계약 이것만 미래 아니야? 아니에요. 이것도 미래에 해당합니다. 이게 만약에 미래가 아니라 당장이면 여기서 제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3번이 요 일상에서의 계약도 채권 행사 시점이 미래라는 거가 맞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5번은 이제 틀렸으니까 틀린 이유 잡아야겠죠.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지금 이 지문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물론 지문에 나오긴 합니다. 그쵸? 어디 있었나요? 요 부분. 색깔을 조금 달리 해볼게요. 자,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하면서 여기에 초점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계약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약 없이 하면 이 지문의 논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범주가 잘못됐어요. 논의에서 벗어난 부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요거는 지문 내용이잖아요. 요 기억은 지문 내용이고 지문 내용은 계약을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쵸? 기억도 계약을 끌고 들어가는 요 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은 범주가 잘못됐네 하고 바로 제끼셔야 돼요. 5번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자, 미래에 필요로 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 이런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확보. 그럼 이때 계약은 뭐예요? 본계약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요 기억에서의 이 예약은 지금 5번 선지가 맞다면 이 예약은 법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란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금 5번 선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은 위의 내용이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이거는 법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거고요. 따라서 5번 또 적절하지 않네요. 자, 28번입니다. 자, 다음은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하여 예약의 유형에 따라 아까 우리 예약의 유형이 두 가지 있었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과 오늘 좀 지울게요. 보기 좀 힘드니까. 자,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과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서는 채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계약이 없잖아요. 그쵸? 아까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은요. 여기서 보면 요 예약상의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 요게 채권이잖아요. 그쵸? 본계약 성립 요게 특정행위 급부가 되는 거고요. 그 급부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약 완결권은 본계약 성립 요구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의사표시하면 본계약이 성립돼 버리는 거예요. 요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채권이 없는 거죠. 요구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 1번 2번이 예약 완결권이죠. 얘가 급식 예시였고요. 얘가 식당 예시였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볼게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는 뭐예요? 예약상의 급부는 본계약을 성립 요구 이거죠, 그죠? 예약상의 권리자가 본계약 성립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식 계약 승낙을 뭐 한다고요? 요구하는 거죠. 예약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
대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쵸?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럼 예약상의 급부는 뭐예요? 지금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서 예약상의 권리자가 요구하는 거는 당연히 급식계약 승낙이겠죠. 그러면 기억에 요 세 가지가 들어가겠네요. 셋 중에 하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뭐였냐면 본계약상의 급부입니다. 본계약상의 급부에서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이죠. 그러면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선정된 업체가 예약 권리자니까 급식 제공이 의무, 채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로부터 대금 받는 게 이 예약 권리자의 뭐가 되는 거예요? 권리가 되는 거죠. 돈 받는 게. 따라서 급식 대금 지급. 요렇게 들어가겠네요. 아니면 5번처럼 요게 들어가거나. 그러면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그쵸? 니은을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니은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굳이 그냥 기억 가지고 답을 만든 거, 기억 디귿으로 답을 만든 것 같긴 한데, 자, 여기서는 아까 말했듯이 얘네들은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서는요 채권이 없어요. 본계약 성립 요구가 없으니까요. 요구가 없으니까 급부 요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채권이 없기 때문에 없음, 요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8번에 정답이 1번인데 니은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정말 힘들고요. 대신 기억 디귿 가지고 본다면 조금 더 우리가 답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29번, 30번 또 있네요. 어휘 문제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29번. 자,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을가 예약을 하여 행사 당일 오전에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채권자,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 채권, 채무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갑이 시간에 맞춰 미용실을 방문하여 머리 손질을 요구했을 때, 요구할 수 있죠. 그렇죠? 채권자니까요. 그래서 머리 손질, 요게 뭐예요? 특정 행위, 급부가 되는 거죠. 자, 급부를 요구했을 때 병이, 자, 새로운 사람 또 나오네요. 병이 이미 을에게 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타인이 되는 거죠. 제 3자입니다. 자, 갑이 예약해둔 시간에 병이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어요. 우리 아까 두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1번, 그 다음에 위법성이 인정되면 2번. 그래서 1번, 2번 모두 만족하면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병은 불법 행위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책임이 되는 거죠. 구분 되시죠? 그래서 29번은 같은 사례 적용 문제입니다. 구체적 사례 적용이에요. 자, 갑은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자, 1번. 자, 가가 발생하는, 이런 손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가실이 있는 경우, 자, 을의 가실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겠죠? 을은 갑에 대해, 오케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고, 그리고 병은 갑에 대해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그렇죠? 병은 어떤 책임이 있어요? 불법행위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을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을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 선지는 앞에 을에 대해서는 요거 가지고 묻고 얘는 안 물었어요. 그렇죠? 얘는 안 물었습니다. 근데 병에 대해서는 요건 안 묻고, 그렇죠? 요건 안 묻고 얘를 물은 거죠. 그렇죠? 어떻게 지금 선지 만드는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조금 헷갈리라고 하나하나씩 떼가지고 붙인 겁니다, 지금. 자, 2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 고의가 있는 경우, 자, 을에 고의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이거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겠네요. 을과 병 모두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그렇죠? 그래서 을은 채무 불이행 책임, 병은 불법 행위 책임. 그러니까 둘 다 손해배상 책임.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은 갑에 대한 채무가 사라진다. 그쵸? 아까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손해배상하면 한쪽의 의무는 사라진댔으니까요. 적절한 선지. 자, 3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가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증명했다면 을은 당연히 뭐는 없어요? 지금 채무 불이행 책임은 없을 건데 증명이 안 됐어요. 그러면 계속 을은 지금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을과 병은 모두 감에게 채무를 지죠. 어떤 채무? 손해배상. 그죠? 돈으로 손해배상이라는 채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고 그에 따른 급부 내용도 당연히 동일하죠. 돈으로 책임지는 건 다 동일하는 건 같으니까요. 그래서 3번도 적절하고. 자, 이제 정답이 이제 4번이 되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왜 어디가 틀렸는지 볼게요.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가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는 경우 그러면 당연히 을은 지금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을과 병은 모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므로 모두 아니죠. 병은 채무 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지금 불법 회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범주가 잘못됐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4번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책임이 없음이 증명됐어요. 그럼 이제 을은 책임 없어요. 그렇죠? 을은 책임 없고. 자, 을과 달리 병에게는 병은 지금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니까요.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을은 책임은 없지만 병에겐 책임이 있다. 뭐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 때문에. 그래서 5번 또 적절한 선지입니다. 자, 마지막 30번 어휘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A. 자,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자, 1번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기서는 채권을 가진다는 것은 소유한다는 거죠. 그죠? 채권을 소유한다는 뜻인데 자부심을 가진다는 건 내 마음에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밖에서 어떤 것들을 내가 소유의 개념이라면 자부심이라는 건 내 마음속에서 품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아니면 뭐 생각이나 태도 이런 것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의미가 다릅니다. 얘는 소유의 개념이라면 일본에서 자부심을 가진다는 건 마음에 품는 걸 의미합니다. 자, 2번. 자, 2번이 B. 자, B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B가 봤다니까 여기 있네요. 대금을 받다. 자, 여기서는 편지를 받다. 그렇죠? 대금, 돈을 받는 거랑 편지를 받는 거는 누군가에게 내가 얻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기차역 주변에 새로 생긴 상가에 가보았다. 자, 지금 C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문장 구조가 같으면 의미 구조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가 생기다 또 그러니까 목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먼저 판단하거든요. 만약에 지문에서는 목조를 가지고 있는데 선택지에서는 목조가 없다. 그러면 의미가 완전 달라요. 왜냐면 의미가 같으려면 문형 구조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자,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문형 구조는 같아요. 뭐뭐가 생기다, 뭐뭐가 생기다. 그쵸? 상가가 생기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볼 때는 그 대상이 구체명사인지 추사명사인지를 가지고 또 따져봐요. 그래서 상가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구체명사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손을 만질 수도 있고 눈에 보일 수 있는 거 구체명사. 하지만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추상적 개념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달라요. 그러면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미를 따질 때 이거 먼저 봐요. 첫 번째가 문장 구조가 같은지를 보고요. 주로 이때 많이 보는 게 목적어 유무를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추상명사냐 구체명사냐 그 대상이 명사냐 아니면 구체명사냐 대상을 보는 거예요. 추상명사는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말하고요. 구체명사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적절하지 않고
4번은 좀 쉬워요. 4번은 오히려 이거는 어휘 문제라기보다는 맞춤법 문제인데,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방법을 물어보았다. 이거는 기본형이 묻다예요. 그쵸? 에스크, 기본형이 묻다인데, 자, 여기서 D는,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거는 물다입니다. 책임을 물다. 그쵸? 원래부터 리을이에요. 그러니까 맞춤법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4번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 바닷가에 찬바람을 쐬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자, 지금 이가 여긴데,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건 주는 거잖아요. 그쵸? 피해를 준다의 개념이라면, 소름이 끼치는 건 내 몸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피해를 끼친다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는 의미지만, 소름이 끼쳤다는 건 내 안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의미적으로 다르겠죠? 그래서 5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21년 수능 예약과 손해배상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저희 같이 보고 문제도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천천히 집에서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고요. 그리고 문제도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물론 지금 이 지문과 이 문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왜 이게 답인가, 그리고 지문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오히려 이거보다는 내가 이런 유형의 지문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지문을 접근해야 되는가, 그런 방식적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다시 한번 지문 읽고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